마지막으로 10월 1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 얘기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의 대표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위상을 건 만큼 그 대리전으로도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디 가시니? 민주당 후보시고요. 저희는 3번입니다. 민주당은 1번인데 저희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경쟁해 보겠습니다. 집안에도 장남이 잘 돼요. 민주당이 장남이야. 사람보다 일단 장남이 잘 돼야 돼요. 장담도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장담은 많으신데 저희 3남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2기 소위 민주당 지도부, 네.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이제 첫 선거를 또 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네. 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좀 네네.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에 이제 이걸 민주당 지도체제의 붕괴다 또는 정권교체 단일 전선이 흐트러진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지역의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전국 기초단체 4곳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 거의 텃밭 전쟁이라서 크게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텃밭 내에서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남 영광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곳 중에 부산 금정이라든지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보수 색이 좀 강하고 또 전남의 영광 곡성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과거 이제 좌파 진보 색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군데는 사실은 좀 그런데 그 전남에서 과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간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영광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가 또 우세한 그런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치열한데 과연 이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는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이제 10월 11일 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정교사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까지 같이 연동돼서 이제 불거지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어떤 지배력, 지도 체제의 어떤 그런 문제가 본격화될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지만 또 따로 또 같이라고 해야 되나요? 강화 군수 지역에서는 또 단일화를 할지 말지 이 부분에 따라서 부산 금정. 금정인가요? 그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호남 두 곳은 저희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라도 제1당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 하는 그런 이제 호응이 여론을 타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부산 금정구에서 단일화된 야권 단일 후보가 과연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이길 수 있느냐 거기에 봅니다. 어저께 나온 여론조사는 단일 후보가 이긴다는 결과도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뭐 중앙당의 이 정치에서 보면은 호남 정탈전 때문에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자칫 그것 때문에 단일화에 실패해서 국민의힘에 그냥 승리를 헌납했다 라고 하면 후유증이 클 거기 때문에 일단 야권 단일화만 되면 부산 금정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선거라고 아무리 이제 뭐 사활을 걸고 꼭 이겨야 되는 거긴 한데 영광군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이게 인구 소멸적이고 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다 대고 뭐 1인당 뭐 100만 원을 주겠다, 12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걸로 표심을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뭐 김부겸 전 총리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영광군이 전국 299개 자치단체 가운데 163위 재정 자립도. 곡성 172, 그다음에 자체 세율 10%. 이거 전 미리 보는 대선이라고 봐요. 퍼주기 경쟁으로 곡성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이건 미리 보는 대선인데 또 포퓰리즘으로 가는 이건 좀 막아야죠. 근데 야당들이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굉장히 나중에 후폭풍이 클 거라고 봅니다. 박찬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뭐 지금 뭐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 없어요? 이렇게 돈을 내가 100만 원 줄게. 아이 난 거기 받고 20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뭐 선거 문화? 100만 원, 120만 원씩 주게 되면은 1년에 600억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600억 어디서 마련할 건데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복지 예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본소득 사회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이 기본소득으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 예산의 어떤 그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전환됐을 때 얘기지. 지금은 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기본소득을 100만 원, 뭐 1년이라지만 예.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뭐 양당이 차별화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식의 차별화를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예. 좀 선을 많이 넘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한 곳이라도 지면은 지도체제 붕괴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 곳이라도 지면 지도체제 붕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예. 지금 한 대표 사퇴설까지 맞물려 가지고 부산 금정이든 인천 강화든 한 군데라도 지면 아마 당 내의 갈등이 더 커질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영광만 집중을 하는데 예. 사실은 인천 강화나 여기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아니오로만 답 주세요.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로 부상할 수 없어요? 예 아니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